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파월 형님 믿고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죠? 3대 증시가 몇 개월 만에 전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떻게 됐죠? 거의 6% 가까이 빠지면서 SOXL이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공포지수는 어떤가요? 역시 주가 마냥 폭락을 해버려서 간만에 공포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죠. TQQQ의 경우 이틀간의 상승으로 9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나 싶었는데 다시 큰 하락을 하면서 다시 떡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SXL의 경우에는 9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가려고 두 번이나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떡락하면서 여전히 수량이 적은 분들을 위해 좋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유프로는요. 차트상으로 볼 때 1차 지지선을 한 방에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또한 2차 지지선의 경우에는 거의 96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2차 지지는 그냥 9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9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요. 저 같으면 지금부터도 계속 사겠지만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9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하진 않지만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QLD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U%와 차트의 움직임 혹은 이동평균선의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방금 U%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QLD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폭락한 원인은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파월의 주둥아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파월의 연설이 시작된 밤 11시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파월이 뭐라고 말했던가요?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자 경제의 기반 역할이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보다는 대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고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내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과연 파월의 이 말 하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걸까요?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금리 인상의 예상 자체는 75bp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사실 뉴스를 잘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혹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인상 폭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서 나가고 있으니 위험하다 이런 식의 경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의 경우 전 발표보다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왔죠. 저번 달 발표 때는 6.8%였고 이번에는 0.5%가 떨어진 6.3%가 나왔습니다. 사실 6.3%는 이미 4월과 5월에도 나왔으나 어쨌든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래도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bp 금리 인상 예측의 강세를 꺾기엔 부족한 조그마한 호재일 뿐입니다. 그럼 시장과 투자자들은 75bp 인상을 이미 다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는데 왜 3대 증시는 저렇게 떡락을 해버린 걸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너무나도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시장은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한 번만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이후 50bp나 25bp로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형님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버리니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하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네? 그럼 금리 인하는 없겠네? 하니까 도망쳐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올라도 그냥 안 판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도 분할 익절을 하는 분들도 있으며 대부분의 스윙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할 때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올해 하락 중 한 번 큰 상승세가 있었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가의 상승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파월이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 그냥 팔자 해서
팔아버리니 미 증시가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고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니 수익 실현을 해 마라 하던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이죠. 그리고 아직 주가의 움직임에 크게 겁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자 한 사람들은 그냥 장 시작부터 팔아버려서 음전한 상태로 미증시가 시작하고, 2차적으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수익 실현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팔고, 3차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니 무서워서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이 생기면서 그만큼 많은 매물들이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3대 증시가 3% 이상씩 떡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뭘까요? 그냥 시장이 시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단기간에 이만큼 큰 상승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 혹은 하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건전하게 상승을 하는 게 주식이니까요.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종목도 아니고 하물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항상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 투자를 하나요? 아닙니다. 투기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니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의 미래 혹은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승하는 주식에 눈이 돌아가서 투자하고 스스로 손해를 보죠. 그걸 아는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지 생각하면서 얼마에 얼마나 주식을 매수할지 기회를 엿보면 됩니다. 장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뭐라고 말했나요? 돈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어제 주식 폭락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수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 그리고 수익 실현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의 매도, 마지막으로 놀라서 매도한 사람들이 있었죠? 수익 실현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름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서 매도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획과 인내심 없이 그저 놀라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돈을 모기처럼 쪽쪽 빨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을 단순히 겁을 먹어서 팔아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진 주식들을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서워서 팔았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다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래 더 오르겠지 하면서 사버립니다. 그때 그들이 사는 주식의 가격은 자신들이 어제 판 주가보다 50%, 100% 이상 올라가 있을 때죠. 그 사람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우리들에게 그 주식을 팔게 되고, 그 주식이 비쌀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그 주식을 사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돈은 한 푼도 못 법니다. 차분히 기회를 엿보는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너무 쉽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데 최소 2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냥을 시작해서 성공이나 실패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급하게 뛰어들면 예민한 초식동물이 금방 공격을 알아채고 도망가기 때문에 계획은 그만큼 천천히 하고 실행은 그만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하락장에는 우리가 기회를 꾸준히 살핀 이후에 결단을 내렸다면 그만큼 빠르게 결정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내가 노리는 싼 주가라는 먹잇감은 저 멀리 도망칠 테니까요. 그러니 남들이 패닉하며 빨리 움직일 때는 오히려 차분히 먹잇감을 노리고 기다려서 성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